입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의 역사를 바꾸고 여러분의 내일을 바꿀 수 있는 유일한 후보 기호 11번 조원재 후보님 소개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자원봉사자 분들께서 많이 나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공화당은 아무튼 이미 깨끗한 선거혁명을 시작했습니다. 전국에 1만 명의 이 자원봉사자들이 한 푼의 돈도 받지 않고 순수 자원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저기 교통경찰차 뒤에 앞에 머리 허여가 손드는 분 있죠. 저분이 윤석열이하고 설국대 동기인데 우리나라에 대단히 유명한 헌법학자십니다. 지금 인제대학교 법학과 교수였는데 한상수 교수님 고맙습니다. 저랑 12일째 같이 선거운동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살아있는 법학자라고 저는 그렇게 얘기하죠. 요 동네 강민수 손 드세요. 우리 강민수 청년위원장 개인 사업하는 사업가입니다. 1년에 한 500~600억 이상 하죠. 근데 아무튼 우리 공화당 저와 같이 용인 수지가 지역구를 갖고 있는 젊은 30살 젊은 청년입니다. 오른쪽에 한근영 최고위원 손 한번 들어보세요. 전자공학과 석사시고 우리 당의 청년 최고위원입니다. 이제 갓 30 되셨죠. 25살에 우리 당에 와서 5년이 지났네요. 그 옆에 박정민 군은 우리 로드킥이라 합니까? 그게 선수입니다. 선수. 우리 저기 청년 원래 18살 됐는데 부산동아대학교 정일과 들어갔어요. 우리 최영주 청년 고맙습니다. 그 옆에 분이 한상영 목사님 고맙습니다. 우리 조희철 목사님 어디 가셨어요? 조희철 목사님도 고맙고요. 각 분들이 다 직업을 가지고 있고 정말 열심히 일을 하는 분들이 우리 공화당에 와 있습니다. 우리 공화당이 안철수 후보한테 미안한데 당원이 국민의당의 20배입니다. 그 다음에 정의당의 6배예요. 심상정. 그런데도 우리 공화당 조원진, 박근혜 대통령 이렇게는 언론방송에 실어주지 않습니다. 네, 언론방송 여야를 막론하고 좌우를 막론하고 다 탄핵 공범이기 때문에 탄핵의 진실을 밝혀질까봐 두려워합니다. 제가 정치를 오래 했고요. 또 93년도에 배우그룹의 최연소 부장으로 프로젝트 담당을 하면서 전 세계를 많이 다녀봤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만큼 똑똑한 젊은이들이 없거든요. 스펙도 좋고 정말 심성도 좋고 국가가 하라면은 아르바이트하고 스펙 쌓고 열심히 또 일하고 제 아들도 군에 제대해가지고 지금 아르바이트 하고 있습니다. 아르바이트 힘든데 잘 하고 있더라고요. 대한민국 국민들은 다 그렇게 사는 거 아닌가요? 제가 국회의원 3선을 하고 실세 중에 실세였죠. 우리 당에 지금 국민의힘에 당서열 제가 3위입니다. 3위. 제 지역구에는 저하고 상대할 사람이 없었어요. 전국에 제가 광역도시에서 1등 했잖아요. 전체에 이철우 경북도지사 1등, 이낙연 총리가 2등, 제가 3등에서 전국에서는. 그런데 제가 왜 제 거를 다 버리고 저는 가만히 있으면 4선 5선 합니다. 그리고 원내대표 당대표 다 하겠죠. 제가 그것을 버리고 나온 것은 여러분들이 잘 알지 못하는 진실이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뇌물을 받지 않았어요. 국정농단 한 것도 아닙니다. 마녀 사냥을 통해서 거짓, 선동, 조작, 업무, 기획으로 멀쩡한 대통령에 대해서 탄핵을 한 세력들입니다. 이제 그 진실을 좀 밝혀야 되겠어요.
케미르 재단 국정농단으로 잡아넣었잖아요. 근데 케미르 재단 정부 채택도 못했습니다. 태블릿 PC 가짜입니다. 결국은 4년 9개월 옥거를 치르고 나오셨는데 아직까지 몸이 회복되지 않으셔서 병원 신세를 지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권이 뭐 여러가지로 체제도 흔들고 시장경제도 무너뜨리고 또 우파의 역사를 좌파의 역사로 만들려고 엄청난 일들을 획책했죠. 헌법에 자유자를 빼고 민중민주주의라고 넣으면은 그게 너무 빨간 색깔이 나니까 광장민주주의라고 그렇게 넣는 시도를 했지 않습니까? 그 중에서도 가장 안타까운 것은 우리 젊은이들의 일자리를 민주노총한테 가져갔다는 겁니다. 일자리를 만들어주지는 못할 망정 잘못된 노조공화국을 만들어서 나라를 이렇게 망하게 하게 또 젊은이들의 일자리를 이렇게 힘들게 만든 나라는 정권은 없었습니다. 모든 것이 코로나 핑계 되는데 코로나 문제가 아닙니다. 유시민 씨가 그렇게 자랑하던 신케인주의 이론이라는 것이 대한민국에 맞지 않은 사회주의 정제 이론을 가지고 소득주도 성장의 이름으로 포퓰리즘 정책을 쓴 겁니다. 박근혜 대통령 때 560조 국가부채, 그거는요 김대중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 이명박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 다 합쳐가지고 4개 정부가 다 합쳐서 560조 국가부채가 문재인 정권 들어와서 배가 되었습니다. 1100조. 일자리를 만드는 게 아니고 돈을 나눠주면서 국가의 곳간을, 특히 미래 세대의 곳간을 열었다는 겁니다. 그 곳간의 텅 빈 곳간을 누가 책임져야 되느냐. 지금 15세에서 25세 우리 젊은이들이 이제 그 곳간 때문에 엄청난 고통을 받습니다. 600조를 쓰면서 5년 동안에 600조의 국가부채를 만들면서 우리가 1100조 가까이 되잖아요. 그러면서 일자리는 150만 개 날라갔습니다. 그러니까 통계 수치를 바꿔가지고 3개월짜리 실버 일자리, 공기관 공공기관의 알바 일자리 이런 걸 만들어내서 국민들을 속인 겁니다. 나쁜 정권입니다. 청년들의 일자리를 만들어주지는 못할 망정 청년들의 일자리를 취업의 문을 막아버렸어요. 성과급 폐지하면서 기업에서 취업의 문을 완전히 막았습니다. 이제 청년들에게 일자리를 찾아주지 않은 정권, 그러한 지도자는 죄를 짓는 겁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똑똑한 청년들이 대한민국 청년들인데 그들이 일자리를 찾지 못해서 3포가 아니라 5포가 아니라 이제 7포, 9포 가치까지 부리겠다는 것은 대한민국 정치하는 한 사람으로서 안타깝습니다. 가장 잘못된 문재인의 실책이 바로 청년 일자리를 뺏었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좌파들은 정권만 잡으면 집값이 오릅니다. 왜냐 그러면은 과도한 시장 경제에 개입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반발한 세력들이 집값을 올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집값을 잡으려면은 공급을 많이 해야 되는데 집을 사지도 못하고 팔지도 못한 상황을 만들어 놓고 대출을 막아서 집 살 기회조차도 이제 뺏어버렸어요. 잘못된 겁니다. 자기들이 부동산 정책 잘못 써서 집값 올려놓고 좌파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아세요? 그것을 불로소득으로 봅니다. 그래서 세금을 때려요. 잘못된 겁니다.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세를 폐지해야 됩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의 건전재정법이라고 만들어서 어떠한 사태가 벌어졌을 때 ABC 등급을 만들어서 자기 마음대로 미래 국간의 재정을 열어서 마음대로 쓰지 못하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계층 상승, 집을 살 수 있는 자유를 무너뜨리듯이 첫째는 청년들에게 일자리를 뺏었다는 거고 두 번째는 집을 살 수 있는 그 희망을 뺏었다는 겁니다. 저도 결혼해서 18번 이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대구에 45평 아파트 한 채 있는데 65%가 대출 아닙니까? 일반 국민들은 그렇게 사는 거 아닌가요? 일반 국민들은 그렇게 사는 거예요. 제가 실세 정치인으로 12년을 했는데도 그런 부정부패하고 연루되지 않았어요. 한 번도 구설에 오르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정상적인 정치인들의 길입니다. 그랬지만은 저한테는 당에 그냥 저도 비굴하게 진실을 덮고 외면하고 불의에 타협하면은 뭐 저는 정치는 할 수 있겠죠. 그런데 그것은 올바른 정치인이 가야 될 길이 아니다. 저는 그렇게 보는 겁니다. 물론 정치인은 일반 국민보다는 조금은 더 도덕적이어야 됩니다. 그리고 조금은 더 국민 편에 서서 여러 가지를 생각해야 되는데 이 대한민국은 정권만 잡으면은 전부 돈이 다 집권 줄 알아요. 권력하고 돈이 합쳐서 있는 금권주의가 자유민주주의 체제에서 가장 나쁜 겁니다. 금권주의, 권력 가진 자가 돈을 가지겠다고 그렇게 하는 자, 그것이 바로 대장동 사건입니다. 대장동 사건은 민간개발자한테 개발사업을 뺏어가지고 공공개발하면서 성남시민한테 줘야 될 6천억을 뺏어버린 거예요. 1조 2천억의 땅값을 6천억으로 샀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재명이가 용적률을 150%에서 195%로 올려가지고 거기서 5천억을 또 봅니다. 그리고 땅 매입할 때는 공공개발로 하고 땅을 아파트 분양할 때는 민간개발로 해서 또 5천억 봅니다. 그리고 2700세대를 지어야 될 2700세대 공공기관을 또 빼버려요. 공공건물. 그래서 또 5천억 봅니다. 2조를 본 거예요. 2조를. 돈이 2조가 생기니까 이 사람들이 정신을 못 차리는 거예요. 3억 5천 집어넣고 5천억 가져가는 이러한 권력형 부동산 게이트 아닙니까? 한 사건에, 대장동 사건에 연루된 세 사람이 자살을 할 확률 100억 분의 1입니다. 김만배, 주범인 김만배 누나가 윤석열 아버지 집을 사줄 확률도 100억 분의 1입니다. 둘 다 도둑놈들 아닙니까? 둘 다 도둑놈들이에요. 국민을 그런 식으로 속이면 안 되지 않습니까? 작은 도둑이든 큰 도둑이든 나라를 이런 식으로 혼란하게 권력 가진 자가 돈하고 연관이 되면은 그것은 맞지 않습니다. 미국의 워싱턴 포스트지하고 영국의 BBC, 기타 자유우방 국가에서 지금 대한민국 선거를 조롱합니다. 저렇게 의욕이 많은 사람이 어떻게 대통령 후보가 되지? 그렇게 조롱하는 거예요. 대한민국의 위대한 국민은 전 세계인들이 대한민국을 배우려고 합니다. 1등 국민인데 쓰레기 같은 자들이 대통령 하겠다고 하니까 세계가 놀란 거예요. 비정상적인 나라입니다. 캐도 끝이 없는 의혹. 여기 경기도 도민 여러분들 보십시오. 법인카드는 개인이 못 쓰게 돼 있는 거예요. 그 법인카드를 개인이 밥 사 먹는데, 고기 사 먹는데 회초밥 30인분 시켜 먹는 정신상태가, 그것은 도둑입니다. 도둑. 잘못된 거예요. 그런 사람이 대통령 후보 나오면 외국 같으면요 그 자리에서 끝나는 겁니다. 그것을 듣고 간다고요? 바늘 도둑이 소도둑되고 경기도 도둑이 대한민국 도둑되는 거는 막아야 되잖아요. 박근혜 대통령, 죄 없는 대통령한테 묵시적 청탁으로 엮어가지고 45년 구형을 때린 윤석열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또 삼성의 이재용 회장이 구속될 때 윤석열 삼성팀들이 박수를 치고 환호를 했답니다. 그자가 무슨 우파입니까? 삼성이 어떤 기업인데 52%가 외국 자본이고, 잘못하면은 삼성이 대한민국을 떠날 수도 있는데 삼성의 이재용 부회장을 도와줘도 될까 말까 한데 잡아 넣으면서 박수치는 그런
사람이 윤석열입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이 죄 없는 대통령이 그냥 마녀사냥 당해서 권력을 뺏기니까 선과 악이 경계가 없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쓰레기도 대통령 될 수 있고 부정부패자도 대통령 될 수 있고 마누라가 무슨 일을 해도 대통령 될 수 있어요. 그러면은 김혜경 씨나 김건희 씨는 이재명이나 윤석열이 대통령 되면 청와대 안 갑니까? 왜 국민들을 속이려고 그럽니까? 부끄러우면 부끄러운 줄 알아야 되잖아요. 제가 실세 국회의원으로 12년을 했지만 제 와이프는 봉사활동만 하고 호스피스 병동 가서 병간호합니다. 병간호. 그것이 일반 국민들의 삶 아닌가요? 왜 이재명 같은 그러한 삶을 봐야 됩니까? 왜 윤석열이 같은 그러한 삶을 봐야 됩니까? 일반 국민하고는 전혀 동떨어진 그러한 사람들의 삶을 코로나 이후에 대한민국이 일어날 거냐, 다시 추락할 거냐. 문재인이 못 박아놓은 사회주의 경제정책 때문에 10년은 그 뿌리를 뽑는데 10년 걸립니다. 이것을 어떻게 청산하고 어떻게 자유대한민국다운 나라로 다시 찾을 거냐, 다시 시장경제를 활성화시킬 거냐, 그런 부분을 생각하면은 머리가 아프지 않습니까? 그런데 도덕적으로 이렇게 문제가 있는 사람을 시켜놓으면은 어떻게 됩니까? 이재명이 승리하면은 더불어민주당이 승리하는 거예요. 국민이 승리하는 게 아닙니다. 윤석열이 승리하면은 문재인같이 권력 나눠먹겠다는 국민의 힘만 승리하는 거지 국민이 승리하는 게 아니에요. 국민이 승리한다는 것은 깨끗하고 정직하고 정의로운 사람이 승리해야지 그것이 국민이 승리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프랑스가 노조들 때문에 정치 권력들 때문에 다 망해갈 때 국회의원 한 명 없는 마크롱이 국민들이 참다 못 참아서 부패 정권 되면 안 된다 해서 마크롱을 대통령 뽑았어요. 마크롱이 죽어가는 프랑스를 살린 겁니다. 대한민국은요, 그렇게 문제가 많아도 더불어민주당 후보 되면은 반통받고 국민의힘 후보 되면은 반통받고 이런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세상이 얼마나 다양화되어 있는데 전 세계에서 국민은 1등인데 정치가 쓰레기들이 하는 정치가 돼야 되겠습니까? 이제는 조금은 국민을 좀 두려워하고 국민을 무서워해야 되는데 권력만 쥐면은 전부 저거 세상인 줄 알아요. 권력만 쥐면은 전부 다 지가 권력을 다 휘둘러야지 시원한 듯이 자기 패거리거들이 정치하지 않습니까? 이거를 없애려면은 더불어민주당의 이재명이 승리하는 날이 아니라 국민의힘의 윤석열이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들을 대표하는 정말 깨끗하고 정직하고 용기 있고 정의로운 사람이 승리하는 겁니다. 그것이 누구겠습니까? 5년 동안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과 목숨 걸고 싸운 사람이에요. 11번 조원진을 찍어서 승리하면은 국민이 승리하는 겁니다. 이제 대한민국의 부정부패 정치인들 몰아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일자리, 청년 일자리 뺏어가지고 민노총한테 갖다 바치는 나라 되겠습니까, 여러분? 3월 9일 선거는 여러분 한 표도 중요하지만요, 여러분의 아들, 딸과 손자, 손녀의 미래를 결정하는 겁니다. 우리 세대에서 제일 잘못한 게 뭔지 아세요? 북한이 핵까지도록 방조했는 좌파들. 김대중 대통령 북한 핵 절대로 만들지 않는다고 해놓고는 돌아가셨어요. 노무현 북한이 핵을 가지면 어떠냐 하고 대변인 역할 한다고 임기 말에 평양가가 했고 그분 또 돌아가셨어요. 문재인 거짓 평화소 하면서 북한의 미사일, 초음속 미사일 시간 벌어줬습니다. 이 북한 핵을 우리 후손들에게 물려주면은 후손들은 어떻게 됩니까? 우리 세대에서 핵 폐기를 해야 됩니다. 핵 폐기를 해야 돼요. 그래도 박근혜 대통령 정부 때까지는 열심히 일을 하면은
계층 상승의 기회가 있었는데 집을 살 수 있는 기회도 뺐고 청년이 일자리를 가질 수 있는 기회도 뺐고 자기들끼리 다 헤쳐먹지 않습니까? 역대 정부에서 전 세계에서 단체장의 4분의 1이 성추행 때문에 자살하고 감옥 간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면은 부끄러워서라도 그 당은 해체가 맞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또 정권 연장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3월 9일 대통령 선거 지금의 삶도 중요하지만은 우리 아들, 딸, 손자, 손녀의 미래의 삶도 대단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그 역할을 하셔야 돼요. 헌법 1조 2항에 나오듯이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그것은 국민이 주인이란 주권자라는 겁니다. 국민이 그냥 가만히 있으니까요. 정치 쓰레기들이 정치를 이런 식으로 하는 겁니다. 이제 3월 9일은 국민이 주인인 선거, 국민이 살아있음을 보이는 선거, 국민이 무섭다는 것을 보이는 선거, 정말 최악의 후보들을 뽑아놓고 국민들한테 투표하기를 강요하는 그러한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그들을 심판해야 됩니다. 더불어민주당이나 국민의힘이나 국민들을 무시하고 정말 최악의 후보를 뽑은 그들을 심판해야 되는 거예요. 그 심판은 뭡니까? 여러분들이 보실 때 그래도 대통령 정도 되면은 수신 자기도 다스리고 제가 가족도 관리하고 그 다음에 치국 나라를 다스려야 되지 않습니까? 도둑놈들을 대한민국을 맡겨서 되겠습니까? 이제 국민들이 주인이라는 나라를 만들어 주십시오. 정치꾼들이 정치 권력과 돈이 연관되는 금권의 나라가 아니라 돈을 가지지 못하더라도 권력을 가지지 못하더라도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대한민국을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것이 기호 11번 저 조원진이 가고자 하는 나라, 만들고자 하는 나라입니다. 국민이 살아있는 나라, 국민의 아픔과 고통을 정치권에서 먼저 깨닫고 그들과 삶을 함께하는 나라, 돈이 없어도 권력이 없어도 차별받지 않는 나라, 어렵게 태어났어도 기회를 통해서 기회를 제공해서 본인의 신분 상승을 할 수 있는 나라, 그것이 자유민주주의인 겁니다. 기회조차도 박탈하고 권력 가진 자가 돈 가진 자하고 결탁해서 나라를 이런 식으로 만들면은 대한민국에는 미래도 없고 희망도 없는 겁니다. 이제 대한민국에 다시 꿈과 희망을 줍시다. 우리 청년들에게 아직은 그래도 희망이 있는 나라라고 정말 힘들어하는 청년들에게 용기를 넣어줍시다. 열심히 일하면은 집을 살 수 있다고 그런 집 살 수 있는 자유도 돌려주자고요. 그러려면은 11번 기호 11번 조원진을 지지하십시오. 국민이 승리하는 그러한 선거가 될 겁니다. 그들의 선거가 아니라 그들끼리만의 선거가 아니라 국민이 승리하는 그러한 선거가 반드시 되기를 바랍니다. 저 기호 11번 조원진 제 삶을 저는 그렇게 살았습니다. 일반 국민과 똑같이 살았습니다. 국회의원 실세로 있을 때도 저는 그렇게 살았어요. 여러분 이제 대한민국을 누구한테 맡기겠습니까? 계속해도 끝이 없는 의욕을 가진 사람한테 맡기겠습니까? 맡기면은 야당하고 야합해서 민주통합정부 만들어서 이현집정부제 하려는 사람하고 맡기겠습니까? 이제 국민 여러분의 선택이 대한민국을 바꿀 수 있습니다. 기호 11번 저 조원진을 선택하셔서 국민이 승리하는, 진실이 승리하는, 정의가 승리하는 그러한 선거가 되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